처음엔 가볍게 지나갔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일찍 죽자 그 명복을 빈다고 절에 가서 스님들이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실록의 내용이었는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종종 야사 차원에서 본 적이 있는 내용이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정지담의 딸이라는 부분이 있어 다시 내용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정지담이 누구냐 하면 제 컨텐츠 유튜브에 검색 안 되는 인물 시리즈 중 과거 급제 2번 한 남자, 세종을 약오르게 만든 전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정지담 자체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그 딸이 실록에 덕하니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적혀 있으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내용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세조 14년 1월 7일 태종의 첫째 서자인 경영군의 셋째 아들인 오성정 이치의 부인이었던 정지담의 딸이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되자 천도를 한다는 핑계로 절에 가서 설준, 신명, 해초와 번갈아가며 사통해서 애를 2번이나 낳았고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시로 지어 희롱하고 있다는 풍문이 보고됩니다. 아니 스님 여러 명과 이게 맞자 하며 실록을 더 살피던 중 이 설준이라는 스님이 계속 눈에 띕니다. 위에 세조 14년에 보고 약 1년 남짓 뒤인 예종 1년 5월 18일 이 정지담의 딸이 남편이 죽고 중의 무리들과 가까이 하였는데 그중 설준을 더욱 사랑하여 노비 30명을 주고 그와 관련된 증빙문서도 주었다는 내용이 또 보입니다. 세조실록의 설준과 예종실록의 설준이 한자가 약간 다르긴 하나 뒷부분까지 검토해본 결과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참고로 실록의 이름 오타는 심심찮게 나옵니다. 여튼 그리고 약 3년 뒤부터 성종실록에 이 설준이란 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성종의 처분이 따릅니다. 성종 3년 11월 3일 사간원에서 정인사의 주지설주는 사족의 아들로 안평대군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인데 본래 음탕하고 방종하여 여승과 부녀자들을 맞아들여 밤낮으로 섞여 거처하고 종적이 괴상하니 문초하고 징계해 달라라고 했으나 성종이 거절합니다. 약 8개월 뒤인 성종 4년 7월 16일 사헌부에서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일과 여승의 일을 비교하며 현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여기서 또 설주는 간사하고 교활하고 여승과 과부들을 깊이 유혹한다며 중과 여승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니 성종은 법에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만 금지했고 여승들은 없다며 크게 괴념치 않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이틀 뒤에도 같은 상소가 올라오고 어김없이 설준의 주행을 고발하지만 성종은 법을 세우지도 않고 죄를 주는 건 좀 그렇다고 여승이 절에 올라가는 걸 일단 대전에 기록하고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또 넘어갑니다. 또 이틀 뒤에 사헌부 집이 현석교와 김질이 설준의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대신들이 부추기니 성종은 당신들 말이 옳다는 걸 알겠으니 일단 대비랑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합니다. 하루 뒤에 사간원에서 또 설준을 들먹이며 상소하니 성종은 절에 올라가는 부녀자들이 공신의 후손이라 애매하고 또 너희들이 계속 청해서 그녀들을 벌금형으로 징계도 했고 설준도 이미 전에 벌금형을 지시했는데 또 죄를 어떻게 플러스 시키냐고 답합니다. 이 뒤에도 이런 식의 티키타카 내용이 너무 많아 다 언급은 못하겠지만 성종은 설준이 악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확실히 잡았냐며 되묻고 진짜 설준이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계속 표합니다. 결과적으로 설주는 심각한 추문들로 인한 상소와 성종의 애매한 태도 사이에서 어정쩡한 처벌의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말년에는 강제 환속도 당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종 20년의 회령의 군인 서영생이란 자가 설준을 죽이고 면포를 탈취한 죄로 차명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고 불교를 억압했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것이며 그러기에 사대부들은 불교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정지담의 딸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 자료들에서 분명 스님과 과부 또는 여승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대신들이 그 불미스러움의 최고봉인 설준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유교의 왕이라 불리는 성종의 태도가 미지근한 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유교의 나라에서 가장 유교적인 행동을 어긴 불미스러운 불교의 고위 관계자를 왜 성종은 아주 초반부터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교계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본 결과 법보신문에 설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법보신문에 따르면 설준은 조선시대 교종의 최고 승직인 판교종사를 지낸 인물이며 월인석보의 편찬 사업에도 참여했고 그 유명한 김시습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인사의 주지였던 설준은 불법 홍포에 혼신을 다했으며 스님과 백성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정인사로 이어져 사라져야 할 교종의 명맥이 유지되자 유생들이 들끓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해드린 실록의 내용으로 공격이 들어왔고 성종은 설준의 나이 등을 이유로 읍소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회령해서 군역을 복무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밝힙니다. 결국 법보신문은 설준을 숭욕불의 시대의 순교자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한 사건에 서로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경우 대강 중간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얼추 적절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의 숭욕불 정책이야 유명하지만 모든 정책엔 항상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의 기조로서의 역할은 상실했지만 왕실 내명부나 인간의 생활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던 불교의 정서는 잔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대부들은 이를 잘 알았기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끌어와 문제를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민간에서 과부, 여승과 스님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 일들을 빌미로 불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설준 등의 고위직에 그러한 주문들을 덮어 씌웠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알기에 성종도 초창기에 그 많은 상소들의 거리를 두었다면 뭔가 아기가 맞습니다. 물론 실제 설준에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담의 딸이라는 명확한 지명이 있었고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설준이 정확히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큰 업적과 별개로 문제 있는 종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확실한 정답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실록에 공식적으로 추악한 종교인으로 낙인 찍힌 설준이 어쩌면 과하게 그 죄를 뒤집어 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어찌 하다 보니 정지담의 딸부터 시작해서 순교까지 다루게 되었네요. 저도 조선의 불교에 대한 것은 기본 지식 수준이니 꼭 설준 스님 등 조선 초기 스님들이나 불교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검색 안 되는 인물이라는 타이틀로 대중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고 스스로는 즐기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응이 있을지는 궁금하네요. 작은 채널에서 다루는 작은 주제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